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주식살롱 하창모입니다. 오늘은 또 반가운 분이 함께 하셨어요. 이름 레몬 까먹으셨나요? 리서치죠. 아니요,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성우 이사님 다녀가셨거든요. 네네. 거기다 815에서만 뵙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김대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대표도 다녀가셨어요. 근데 네네. 이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한 번만 하는데 네네. 댓글을 보니까 역시나 오셨던 분들이 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도 좋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소개를 안 드렸네.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몬은 너무 그만하고 아니 워낙 뭐 다른 분들은 내 몸 리서치. 네, 내 몸. 네, 내 몸. 음,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워낙 엔터를 또 좋아하니까 뭐 엔터 뭐 레몬 엔터 리서치다 뭐. 또 워낙 레몬 리서치의 김 대표님이 네. 워낙 활동 영역이 넓어서 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주제를 좀 잡아본 게 바이오거든요. 네네. 네, 뭐 본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사님은 특정으로 조금 좋아하는 섹터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뭐 매매를 바이오 쪽 좀 그러니까 뜸하긴 했는데 네, 원래 바이오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선 이제 최근에는 로봇 화장품. 로봇 화장품. 네, 정말 여기저기에서 네, 말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했었어요. 네, 로봇은 좀 많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네, 화장품은 또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요새 움직임이 나쁘지 않으니까. 네. 뭐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는 또 네, 금요일에 또 뭐 흐름이 또 많이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로봇. 그또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 내서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사실 제약 바이오를 잘 다루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 매체에서 제약 바이오가 좀 투심이 좋아지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이제 워낙 제약 바이오도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 네, 7월 달, 8에서 8월 달 좀 넘어오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제약 바이오가 조금 투심이 살아나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대표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암을 정복하러 나왔고 암요? 이제 대표님은 여기 환경을 정복하시고 계시고 환경 아, 정복, 저는 암 정복. 암 정보? 이미 예. 하셨으니까 이제 암만 정복하면 되겠네요. 이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눴던 거 혹시 그 문샷 이야기입니까? 근데 캔서 문샷 아, 그거는 이제 워낙 이제 장기적인 플랜인 것 같긴 그 한데, 결과적으로 암 정복하자는 프로젝트죠. 네네 맞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참여하는 기업 뭐 몇 개 있고, 네, 네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우리는 바이오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좀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로 따지면은 네,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뭐 진짜 손에 꼽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바이오도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그래도 손에 꼽히는 가장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근데 요새는 80만 원대까지 다시 왔어요. 움직였죠. 근데 얘가 움직인 게 7월 지난주 목요일, 아마 목요일이 26일일 거예요. 네. 네, 목요일 날 움직였거든요. 실적 발표. 맞아요. 실적 발표가 이제 그 전날에 있었는데 네.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난주 25일 수요일 날, 포스코 이슈 있을 때요. 네, 2차 전지에 급락이 있었고 네. 그게 수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 그것도 막 3, 4일류가 아니고 바로 다음 날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카오, 네. 바이오인데, 네. 바이오의 대표 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일 날 8, 9% 상승했고, 네. 또 바로 26일 그날 성장주의 대표주인 네이버가 한 7% 상승을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면은 하필 2차 전지가 급락하고 다음 날 성장주 대표되는 이 두 기업이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는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전날 실적 발표도 있긴 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6일 날 아침에 FOMC 회의가 끝났죠. 그렇죠. 네, 인상은 했지만 끝났죠. 네. 끝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보통 우리 아시겠지만 이제 성명서보다는 이제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잖아요. 분위기상. 네네. 근데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비둘기스러웠었죠. 아 그랬나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제 시장도 그래 뭐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분위기 아니야? 그런 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좀 섹터 순환매와 함께 금리의 마무리 그런 기대감이 네. 목요일 날 확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급등해, 삼성바이오로스도 급등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좀 큰 분위기의 전환이 아니었다면 삼성바이오로스가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뭐 2, 3%, 3, 4% 상승했었을 거예요. 근데 무려 한 9% 상승을 했으니까 네. 우리가 좀 보는 관점에서는 26일이 굉장히 기로점이었구나. 25, 26일이.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최근에 뭐 SK 바이오팜 시가총액 7조 넘죠. 네. 신고가. 유한양의 시가총액 5조 넘죠. 신고가. 삼성 바이오로스 시가총액 50조 넘죠. 그리고 최근에 한 10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봉상 200일선, 240일선도 돌파를 네. 했고 그것 말고도 뭐 여러 종목군들이 또 신고가 보이고 있어서 이미 바이오는 움직이고 있다. 살아나나란 물음표에는 이미 느낌표를 던져야 될 것 같고. 네, 죽은 이미 살아나고 있다. 살아났다. 지금 말씀을 하시다 제가 듣다 보니까 뭐 원래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수급의 뭐 어떤 순환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고 타이밍 어쩌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지금 또 삼성 바이오도 그날 실적도 했는데 잘 나왔고 네네. 제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도 네. 다 7월 26일 전후에 바닥 찍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네네. 이건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도 시장의 어떤 순환의 메커니즘 네. 아니면은 또 FMC 회의라는 이벤트 네. 이렇게 다 맞물렸다고 보면 이런 살아나나라는 느낌표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뭐 살아났는데 물음표. 이제 그다음은 살아났는데 느낌표 3개. 그럼 일단 뭐 그런 분위기인 거죠. 약간 좀 찍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찍었죠. 어. 네, 그러니까 정말 시가총액 뭐 1조 미만의 종목군들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네.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조차도 움직일 정도로 돈이 오는구나. 그럼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 하나. 아니 전혀 짓궂지 않았어요. 짓궂으면 뭐 자. 전 나갑니다. 네, 처음 방송하는데 화이팅 좋으신 분이시구나. 자 그러면은 네네. 뭐 파월도 좋고 뭐 네. 예를 들어서 실적도 잘 나왔고 뭐 안 나온 기업도 좀 없잖아 있어. 유한양하고 뭐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아까 그 중에 이제 돌렸다고 말한 느낌표 하나는 하필 7일 날짜를 좀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아까 포스코에도 잠깐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 쪽에서 다시 뭐 우리가 7월달 중하순에 본 것처럼 모르는 거잖아요 시장은. 그럼요. 거기서 또 압도적으로 다시 한번 쏠림이 나온다면 그럼 요거는 또 좀 빠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예 이제 별개로 이제 바이오는 어차피 찍은 거에 대한 이견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어려운 질문이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짜 지난주 25일은 네. 뭐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62조까지 갔어요. 네, 네. 거의 63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은요, 이거는 솔직히 정말 다시는 볼 수 있을 거래 대금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 최고치였을 걸요 아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워낙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어. 이런 저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적어두기도 하고 뭐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시겠지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정말 의미 있게 말도 안 되게 터지면 네. 좀 에너지가 폭발했으니까 좀 이렇게 다시 에너지가 좀 또 모아야 또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바이오 이야기하다 잠깐 샜는데 네네. 제약 바이오가 두심을 살린 거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 정도 이유 중에서 세 가지였나요? 금리 발표 그다음에 파월이 약간 비둘기 파적이었고 네네. 아까 말한 대로 실적도 잘 나왔고 근데 세 가지 중에 처음 말씀하신 게 사실은 날짜를 강조하시면서 그날이 포스코를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네. 그 길로 맞추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약간 물어봤던 그 짓궂은 질문 아니요. 혹시라도 여기서 포스코나 에코프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이 하필 거래 대금도 폭발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그쪽 섹터는 조금은 거래 대금 자체가 빠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요. 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났는데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 네. 방송에서는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네, 네, 우리 주제도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네, 우리 수급자. 왜냐면은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50조 원을 지키다가 55조 원까지 올라갔지만 네. 60조 원 돌파 못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고객 예탁금이 있는 가운데에 시장이 2140에서 한 2600 얼마까지 올랐고 네, 네, 네. 코스닥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참 제한적인데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난 7월에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하여튼 2차 전지 관련된 네, 네. ETF가 두 개인가 상장이 됐어요. 아, 그랬죠. 7월 초에 하나, 7월 13일에 하나. 네. 그쪽으로 7월 13일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증권사인데 M자산운용인데 미래에셋 지금. 네 맞죠. 근데 대놓고 말씀하시죠. 네. 그 순자산이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6천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네. 지금 이제 8월 달에 바이오 관련된 ETF가 3개가 상장이 돼요. 하나는 어제 상장이 됐고요. 어제가 삼성 뭐죠? 네. 네. 하나가 됐고 8월 중순에도 또 하나가 상장이 되고 네. 8월 말에는 이제 뭐 헬스케어 그쪽에 이제 소부장에 투자하는 네. 또 ETF인데 조금 8월 말은 좀 달라요. 근데 어제 상장된 ETF랑 8월 중순에 상장된 ETF 요 두 개는 액티브 ETF예요. 액티브요? 네. 상당히 단타 액티브네.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수익률로 바로 그냥 꽂혀버리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왜 하필 8월이냐? 왜 하필 8월에 바이오 ETF가 3개가 상장이 되겠습니까? 아, 뭐 있군요. 이게 음모론적인 하여튼 그런 거예요. 왜 하필 2차 전지가 7월에 2개가 상장이 되고 네. 9월도 아니고 10월도 아니고 11월도 아니고 왜 하필 8월에 바이오 ETF가 상장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걸 상장을 준비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왜 때가 되는데 왜 8월인 거죠? 이런 거예요. 뭐 8월에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많은 게 맞물려 떨어진다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금리 변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금리 변고 뭐 여러 가지. 그렇고. 쏠림에 또 한쪽이 네, 쏠림에 그러면 완화. 증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전부터 그래 7월에 뭔가 좀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 8월에 상장하자.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이든 뭐 어디든 간에 바이오 ETF가 출시가 됐는데 네. 2차 전지에 몰리는 것처럼 ETF들 자금이 안 몰리면 상품이 출시된 거와 안 몰리는 건 다른 관점이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7월 초에 상장된 ETF, 그러니까 먼저 상장됐어도, 네. 그러니까 늦게 상장됐어도 7월 13일에 상장된 ETF는, 이 2차 전지 ETF는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 더 앞에 상장된 거는 뭐 2천억도 안 됐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바이오의 액티브 ETF라는 게 처음 상장된다는 거. 그러면은 뭔가 솔깃하죠. 근데 바이오가 또 움직이고 있어. 네. 나 바이오 나 지금 매매도 못하게 변동성도 크고 잘못 투자하면은 또 이제 뭐 임상도 해야 되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니까 또 운이 없으면은 뭐 유증도 때릴 수가 있고. 네. 그래 나 그냥 ETF 상장되는데 ETF 상장한 그거나 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발빠른 분들은 할 수도 있고 고민을 해보겠죠. 진짜 시장이 좀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바이오 ETF. 그러니까 액티브 ETF.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액티브 ETF도 투심이 살아나는데 하나 정도 들이가 될 수 있다 보는 거고. 네. 그러면 뭔가 8월 달에 우리가 지금 하반기 이제 벌써 8월이지만 하반기 뭐 한 달 지나긴 했어요. 뭐 하반기는 하반기니까 혹시 제가 보니까 최근에 무슨 셀트리온도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8월에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바라볼 주요 바이오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AACR도 있고 아스코도 있는데 네. 혹시나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증권사는 8월에 ETF를 출시했을까라고 우리가 서로 돌을 던졌으니까. 숫자 8을 좋아하나 그죠? 뭐 중국 사람입니까? 자, 그러시면 혹시나 8월 달에 8, 9월로 넘어갈 때 뭐 바이오 학회라든지 이벤트 일정이 좀 있나요? 제 자료를 준비한 걸로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오늘 이제 2개를 준비했는데
그 바이오 아 지금 자료 나오네요. 네, 자료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 저기 이제 빨간색은 제가 색칠한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정보 선생님이 색칠한 건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네, 네. 그래서 바이오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바이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학회가 중요하죠. 네. 그렇다고 뭐 바이오 학회에서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흐름이 좋냐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앞서서 대표님과 이렇게 대화 나눈 거는 바이오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일정이 있다면 조금 더 어느 때보다 관심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여러 학회가 있고 여러 학회에서 또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기업들도 또 있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자료 화면 나갔는데 학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네네. 바이오 보면 1월달에 JP 모건 헬스케어도 그렇고 3, 4월에 아스코나 AICR도 그런데 학회에서도 정작 주가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일정을 봤으니까 저기에서 조금 제가 얼핏 보니까 폐암학회 초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일단 초록이 이제 뭐 8월에 있는데 네. 9월 달에는 이제 폐암학회가 있고요. 9월 달에. 네. 그리고 10월 달에 ESMO 그래서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종양. 네,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또 이제 또 11월 달에는 이제 SITC 이제 면역 항암학회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끝나는 마지막 일에 또 시작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까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학회 뭐 그래서 일정을 이제 말씀하신 폐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부위별로 이제 아까 보면 네, 폐, 렁이죠, 네, 렁. 네, 렁과 관련된 기업들이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네. 유한양행이랑 아, 네, 오스코텍, 그쪽이 폐 쪽이에요. 네, 비소세포, 아, 비소세포성 뭐 땡땡 그게 폐 쪽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아. 관련된 이제 상품 이름이 이제 렉나자. 예? 네, 렉나자. 뭐라고요? 네, 렉나자가 이제 네, 10월 달에 이제 네, 데이터 공개가 될 건데 아, 폐암 쪽 유한양행. 네, 오스코텍. 아, 오스코테 그래서 좀 많이 올랐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한양행이 2015년에 전임상 단계에 있을 때 물질을 오스코텍한테 샀어요. 네. 2015년에 사서 3년 갖고 있다가 2018년에 얀센에 넘겼죠. 기술 이전. 네, 네. 그래서 이제 얀센에서 그거를 이제 개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임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소폐성인가? 네, 기소세포. 그게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랑 같이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관련돼서 비중은 유한양행이 6 이제 기술 수출 이렇게 뭐 받는 거에 따른 네. 비중은 6대 4예요. 네, 유한양행이 6, 이제 오스코텍이 4. 그러면 이제 폐암학회 일정에서는 약간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게 네, 그거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ST 큐브. ST 큐브요? 네, ST 큐브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참 제약바이오가 변동성도 크고요. 그런 거는 다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얘가 왜 좀 움직이네? 생각보다 강한데 이런 기업들은 네. 좀 이렇게 서칭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보시면 네. 상승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ST큐브도 이제 폐암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9월달에 그 세계 폐암학회에 또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ST큐브가. 네. 그래서 그 소세포 폐암 그 면역 관문 억제제를 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억제제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약간 뭐 효과 관련된 뭐 그런 좀 뭐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근데 ST큐브 참 매매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폐암 쪽이고 요즘에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알츠하이머 이야기하고 네네. 비만 치료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뭐부터 한번 잠깐 해볼까요? 혹시 알츠하이머 쪽 관련된 기업 네네. 그것도 이제 학회가 있으니까. 학회가 네, 있으니까 알츠하이머 쪽은 뭐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꼽아 보니까 치매 쪽은 NK맥스, NK맥스, 네, 젠백스, 네, 이수앱지스,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예. 또 ABL 바이오, 삼진제약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 기업들 주가 제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 친구들은 변동성이 꽤 큰 종목들이네. 네, 근데
엄청 크네. 근데 삼진제약 보시면요. 아, 삼진은 잘 안 봤어요. 네, 삼진제약이 네, 얘가 올해 바닥이 3월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 한번 3월부터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해보니까 네, 3월부터 최근까지 그 기관이 한 45만 주 이상을 삼진제약을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작다 보니까 삼진제약은 이제 뭐 네, 흐름이 시가총이 좀 작죠? 뭐 근데 크지 않죠. 아,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7월 말일자로 보면 코스피에 있는 여러 제약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적이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한미약품 아까 말씀한 유한양행 네. 녹십자도 잘 나왔더라고요. 네, 녹십자도 잘 나왔고 정말 중해제약도 잘 나왔더라고요. 네, 보령, 동아ST, 한미약품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실적도 되는 기업들이 여럿 있다 보니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맞물리면서 실적도 그냥 아예 안 되면 네. 뭐 이럴 텐데 이게 실적도 개선된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 물론 작년에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도 뒷받침되는 게 있구나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이제 바이오 얘기 하다 보면 이 기업을 한번 안 짚을 수가 없거든요. 뭘까요? 궁금한데. 되게 네네. 눈치채셨어요? 아, 네 글자구나. 예. 셀트리온 그룹주는 아까 제가 일정을 하나 봤는데 휴미라 시밀러 공보험 이야기도 좀 있고 네네. 또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8월 그때 조혜공 씨가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뭔지 합병에 알겠다, 대해서. 합병. 그게 제가 알기로는 8월 10일까지인가가 그래요. 당장 다음 주인데 네. 뭐 구체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미래에셋 주관사도 뭐 잡히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뭐 기술력도 있고 한데 네. 야 다른 거 다 가는데 삼박까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셀트리온만 조금 그래서 조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쵸, 네, 그쵸. 셀트리온 지금 15만 원 해요. 네, 참 이게 체감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동안 만 2, 3년, 3, 4년 보면. 네. 근데 셀트리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서정진 회장이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복귀한 이유가 네, 컴백한 이유가. 그러면 결국 합병이란 이야기입니까? 네, 첫째는 합병인 것 같고, 네. 둘째는 이제 뭐 승계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주가 부양은 뭐 승계 어떻게 자세히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합병 이슈가 네. 결국에 그래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주가 부양은 뭔데? 그러면 합병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합병 이슈다. 네. 근데 합병은 되겠죠. 되겠고. 근데 뭐 개인 분들이 뭐 하나 반대 뭐 주식 매수 청구권 하고 근데 자사주 매수를 좀 많이 해놔서 네, 미리. 네, 그게 또 이제 뭐 목적이 또 시장에서도 또 자사주 매입을 위한 그런 용도로 좀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이제 뭐 얼마나 좀 주가 부양을 시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는 뭐 휴미라 시뮬리의 공보험이라든지 뭐 유플라님이라든지 본업의 비즈니스보다는 주가 자체는 합병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셀트리온의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됐어요. 그 이제 혈액 치료제 그쪽 트룩시마의 미국의 판매 단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적 추정치도 좀 예를 들어서 좋고, 그리고 주가도 흐름도 좋고, 그러면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응원해주겠구나. 근데 이게 뭐 실적 추정치 하향인데 뭐 이런저런 또 개인사도 있으시고 뭐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공보험 같은 것도 네. 제가 보고는 처음에는 이게 그 PBM 등재되는 게 중요한데 뭐 경쟁사들은 PBM 등재되고 그런데 얘네는 못 하고 있는데 8월 총각 며칠 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홈페이지에 네. 그래 우리 뭐 공보험 지금 등재 지금 뭐 계약했다. 네. 뭐 노력 뭐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삼성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전략을 보면 네. 삼바랑 셀트가 달라요. 삼바는 이제
저가 정책으로 가서 네. 이제 저소득층에서 이제 공범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장악하려는 거 했고, 삼바가 그러면 저가고 셀트리온은 고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싸게 팔면서 그래 우리 비싸게 팔면서 우리 뭐 그 PBM 그쪽에다가 뭐 인센티브 많이 주고 네.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고가 정책 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공범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게 뭐 항상 정책이라는 건 변경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공범으로 간다? 좀 약간 전략이 좀 바뀌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문 기사나 그런 걸 보면은 수익성을 위해서 간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근데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중립적인 영향을 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회사 본업에 대한 비즈니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는 거의 합병 이슈에 따라서 네네, 좀 그게- 움직이고 있고.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어떤 지점에 있는데 이제 지점에서도 이제 뭐 여러 상품을 이제 영업하기 위해서 여러 자산운용사도 오고 자문사도 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셀트리온 합병 뭐.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주가가 좀 움직였었죠. 좀 앞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막 바짝 올라가다가 이제 막 꺾이긴 했는데, 얘가 일단 합병을 잘 하는 거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이거는 말이 꺼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푹 찔러보라 그러더라고. 네. 레몬 대표. 요즘에는 저 옷 뭐 입어야 되겠어요. 아 맞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레몬 대표님이. 합병이 되면 네네. 셀트리온의 주가가 낮은 게 좋은 겁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지분 관계 구조에서는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지분이 낮아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주가 3사 주가를 비교 분석해 내가 보면 이제 알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니 글쎄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자, 셀트리온 주가가 만약에 3층에 있으면 헬스케어가 대략 5층 정도에 있고 제약이 한 7층 정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 주주분들은 그럼 셀트리온 주주들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합병에 대한 불안시 때문에 의도적으로 셀트리온 주가를 눌러놨으니 네. 눌렀단 말은 그렇고 네, 그 그쵸, 매수가 이제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이런 공보험이라든지 호재가 있음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의도적으로 세력들을 눌러놨으니 이게 만약에 공분화가 되면 이제 다 약간 조금 주가가 좀 억눌렸던 게 풀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합병을 한다면 네. 결국에는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건 이제 지분 구조 때문인 거죠. 네네네. 좀 중요하다. 네.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긴 좋습니다. 하고요. 예, 셀트리온 여행 너무 많이 가면 네네네. 이거는 그렇게- 따로 떼야 돼서. 네. 아니요, 뭐 따로 해야 돼서. 자, 그럼 바이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어쨌든 바이오 투심이 좀 앞으로 여러 가지 뭐 ETF 출시도 있고 또 성장주에 대한 쏠림, 뭐 거래대금, 파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도 최근에 뭐 바닥 대비해서 한 10% 20% 왔으니까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이 바이오도 엄청 많잖아요. 제약도 네네. 있고 바이오도 있고 아까 뭐 알츠하이머, 뭐 면역 항암제, 폐암 다 했는데 혹시 관심 있게 나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체크하고 있다. 보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한 꼭지 정도만. 네, 아직 시간 안 남았죠? 예, 시간 조금 남았어요. 네, 제가 못 봐갖고. 괜찮아요. 네네. 그 참 이게 바이오도 꼭 바이오라는 것보다는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색깔도 그때그때 어쩔 때는 확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바이오도 그런 것 같아요. 바이오도 좀 보면은 뭐 들으시면 알 거예요. 뭐 NK 세포 치료제, 뭐 카트티. 요즘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NK 세포 치료제는 TV 광고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신동엽 정말 신동엽 뭐, 네. 배우라 그래야 되나? 예, 어쨌든. 근데 요즘에 바이오의 트렌드는 뭐냐? 아까 뭐 이제 솔직히 뭐 AI 의료도 있고요. 네. AI 신약도 있고요. AI 신약. 네. 그쪽을 좀 좋게 보시면. AI 신약도 그쪽은 뭐. 근데 지금 자료 준비한 거 보면은 네. 그건데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료 아까 또 네네네. 그 두 번째 자료 AI 신약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을 좀 할애했구나. 그 아까 화면을 같이 띄워줘. 이거 자료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네, AI 신약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보통 보면은 요즘에 저기 나온 거는 네. 일단 결론부터 AI 신약 개발 협업 연구 현황이에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15개 AI 신약 저기 밑에 써놨죠. 그래서 많이 후보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임상도 있다. 네. 근데 여러분 AI 신약 개발 관련돼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인가요? 저런 것들이? 아닌 거죠. 보통은 최근에 AI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신테카 바이오, 파로스 이름 대가 파로스 아이바이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보로노이, GI 이노베이션 등등이 있죠. 말도 어려. 저기는 다 오래된 근데 제약사들이고. 저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기 보시면 내용 봐보세요. 공동연구 협약 등 몇 건.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4건, 뭐 7건, 5건. 계속 제약회사들이 AI 관련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사를 리커전인가 뭐 인수를 하기도 투자를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AI 신약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테마주 아니야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제약사들도 협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 AI는 제약뿐만이 아니라 제약까지도 이제 뗄래야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래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저 자료를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아까 말씀하신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네, 뭐 지아 지아 이노베이션이 신규 아이바이오. 네. 이런 관련주가 그냥 그걸만 그 주가만 바라보면서 저거 너무 널뛰기로 보지 마시고 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뭐 대웅제약이나 정말. 동화약품이나 보령제약이나 오래된 전통 제약사들도 네, 네. 그걸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뭐가 이렇게 결과물들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면 또 AI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를 내서 네. 데이터를 많이 뽑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옛날에 학교 친구가 그 병리사라 그럽니까? 병리사가 아니고 임상병리사? 네. 그거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데이터랑 좀 관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AI가 병리사님들의 직업을 조금 너무 엉뚱한 소리인가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시간도 단축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신약 땡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또 돌고 돌아서 아마 AI는 이제 다 할 거예요. AI가 바이오까지 안할수 만들면 없습니다. 나중에 AI가 방송까지 하겠죠. 네, 하겠죠.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아까 AI 신약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네,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I 신약은 제가 자료도 준비했게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쪽이 ADC. ADC? 네, ADC 아닙니다. ADC. ADC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단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풀면은 네. 항체 접합 물질이다. 항체 접합 신약이다. 항체 접합 네네. 신약. 네. 그래서 이게 차세대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이 있는데 항암제 시장도 뭐 1세대 있고 막 그런 거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항암제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ADC 신약인 거죠. 왜냐면은 요게 항체 약물 접합 신약인데 요거를 쓰면 정상적인 조직도 많이 손상이 안 되고 효과 치료도 높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ADC 신약에서 네. 가장 성공한 신약이 뭐냐? 그렇죠. 엔허투죠. 엔허투. 엔허투요? 네. 약 이름입니까? 네. 유방암 신약인데 어... 요거를 이제 일본의 다이치 산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7월 말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루닛 보고 우리 엔허투 네. 추가 임상하는데 같이 협력하지 않을래? 쉘위 그렇게 된 했던 거예요. 거죠. 그게 엔허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 엔허투가 ADC 신약에서 가장 성공한 신약인 거예요. 네. 그래서 ADC는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ADC 쪽으로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말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2개. 첫 번째 레고캠 바이오, 네. 두 번째 브로노이. 레고캠 바이오, 보로노 이런 기업들이 지금 ADC 신약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바닥권에 있고요. 네. 요거 이제 보로노이는
막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좀 가벼운 것 같더라고요, 주가가. 네. 네. 작년 6월에 상장했고 보르노이는 AI 신약 개발도 관련돼 있어요. 얘네가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를 뭐 이코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얘네가 보르노이잖아요. 네, 보르노믹스. 보르노믹스라는 플랫폼을 그래. 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는 ADC 관련돼서 라이센싱 아웃을 이미 9건을 했어요. 그 이미요? 정도로 ADC 쪽에서는 네, 강자 중에 강자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의 또 ADC 신약 기술을 기술 이전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원래 바이오를 깊게 안 파다 보니까. 근데 네네. 딱 제가 지금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은 근데 이 두 개 기업이 네. 또 올해 하반기에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임상 데이터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파이프라인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ADC 신약, 항체 항체 네. 접착 신약, 네네. 접합. 네. 바이오가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명은 여러분들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항체 접합 신약, ADC 신약 아마 지금 방송에서 잠깐 언급됐던 기업 외에도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이 그런 쪽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좀 참조해 보시고 오늘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바이오가 정말 방대하거든요. 네, 방대하죠. 아주 지역적으로만 했어요, 사실은. 네, 그쵸. 흐름만 잡고. 근데 네네. 초반에 잡았던 흐름을 좀 잘 워낙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덕분입니다. 다음에 또 혹시 제가 초청하면 오실 의향 있으십니까? 의향 있죠. 너무 쉽게 말했나? 아까 사전 우리가 면담 이 미팅에서 또 로봇하고 화장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또 네, 모실 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주식살롱 금요 주식살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부탁드리고요. 네, 그건 사랑이죠, 그렇죠? 네, 사랑이고 매주 금요일 날 주 한 번 진행하는 금요일의 주식살롱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